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대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찬성일까? 어,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 최근에 있었던 일들 한번 살펴보시죠. 2월 23일자 뉴스인데요. 그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나와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지 뭐 비트코인 이런 것을 다 이거 뭐 굉장히 안 좋게 사실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뭐 다단계다, 뭐 사기다, 뭐 테러리스트다, 불법 자금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와서 조금 논조가 많이 바뀐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다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비트코인 희망자들이 이렇게 많으면 대선에 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옹호 발언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 트럼프 후보는 사실 CBDC에 대해서도 내가 대통령 되면 CBDC 다 없앨 것이다. 이런 강력한 또 주장을 내놨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죠. 사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CEO 이전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M&A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그 DCG 그룹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효자 자회사죠. 근데 기업들이 전략적 협력을 위해서 미팅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의 눈과 귀는 열려 있다. 하지만 뭐 오늘 당장 발표할 내용은 없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 뭐 말을 좀 복잡하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그 ETF 그 수수료를 1.5%왜 이렇게 높게 잡았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기존의 가장 압도적인 비트코인 그 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블랙록, 피델리티, 뭐 그 템플턴 같이 수수료가요. 뭐 0.2%, 0.3%, 4%, 심지어 6개월간 수수료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사실 이미 1위였지 않습니까? 압도적 1위였는데 수수료만 뭐 0. 몇 프로로 좀만 깎았어도 이 1위를 계속 지켜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수수료를 고집했을까요? 제 생각해 본 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M&A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미국에서 그 창업을 하는 이유가요. 사실 우리는 이걸 뭐 그러니까 자식에게 막 대대손손 막 이렇게 물려준다고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벌 그룹도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창업하는 이유, 뭐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두 개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업을 성장시켜서 주식 시장에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IPO를 시키면 한 번에 엄청난 그 가격 펌핑이 일어나면서 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또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의 CEO와 서클의 CEO가 나 IPO 하고 싶어요. 이거 지금 몇 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코인베이스는 IPO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자, 두 번째는 M&A. 이건 이제 누군가 큰 대기업이 그레이스케일을 그냥 와서 덥석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인수가 되는 건데요. 뭐 그 일례로 구글의 그 창업자가 예전에 그 회사를 전 창업자가 이제 그 팔았을 때 그냥 회사 하나 파는 걸로 1조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 그거 하려고 미국에서는 창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크립토 업계에서 코인베이스, 뭐 유니콘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뭐 리플도 있고, 서클도 있고, 지금 그레이스케일, 뭐 컨센시스, 지금 다 뭐 상장이 된 건 아니지만 1번 루트를 IPO를 통해서든 2번 M&A를 통해서든 소위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미국에선 이렇게 두 가지 다 염두에 두고 창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팩트는 뭡니까? 크립토 기업들 예전에 뭐 다단기다 사기다 하는데 지금
소위 시총이 조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사실 넘쳐나고 있죠. 시장에서 큰 가치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것이 상장이나 M&A를 통해서 저는 이게 더 특히 상승장에서 엄청난 몸값을 받고 이 시장을 엑시트하려고 하는 제가 볼 때 리플과 서클 CEO가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리플이나 서클이 회사를 IPO 시킨다. 그때 굉장한 그 상승세고 오히려 그때 우리는 시장을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투자 자문사 투자 옵션으로 4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카슨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미국 공인 투자 자문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카슨 그룹 자체로 보면 뭐 그렇게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굴리는 투자 자문사입니다.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행동할 때 기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인 투자 자문사 뭐 RIA라고 하나 봅니다. 이걸로 따지면 그 전체적으로 6,200만 명의 그 투자자가 있고요. 굴리는 돈이 얼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50경 원을 굴립니다. 정말 엄청난 자금이거든요. 자, 이 미국 공인 투자 자문사 중에 카슨 하나가 이제 뭐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ETF를 이제 산다는 얘기죠. 본인이 ETF를 직접 이렇게 신청받은 건 승인한 건 아니지만 그거 갖다가 그냥 우리 고객들한테 팔겠다. 이 미국 전체 투자 자문사 이 돈을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이요. 출시된 다음에 11만 8천 개가 유입이 됐다. 지금 GBTC를 제외하면 이게 29만 개로 늘어납니다. 아크 인베스트도 비트코인 현물 ETF 3만 비트코인을 돌파했다. 뭐 지금 현재 1위, 2위는 단연 그 블랙락과 피델리티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글로벌 기관들, 특히 지금 미국 쪽의 기관들이죠. 유럽에서도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비트코인 포모가 계속 진행 중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반인들은 피부로 이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제가 볼 땐 거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이러면 이더리움은요. 사실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할 요소가 뭡니까?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큰 돈을 굴리는 분들은요. 사실 워런 버핏 말씀드렸죠. 코카콜라 투자하는 그 배당금 수입이 1년에 9천억씩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자, 채권에서 이자, 배당 주는 주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더리움은 이걸 갖췄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 비트코인은 반감되는 거지만 플러스죠. 시장에 비트코인이 계속 나옵니다. 이더리움은 쓰는 만큼 없애는 그 프로포저를 통과시켰죠. 공급량이요. 약간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매우 폭발적인 성장이 전 이더리움에서 가능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예전부터 드렸죠. 퍼드가 난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인들 계속 여기 이짝 저짝 왔다 갔다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뒤쪽에서 누군가 계속 사고 있죠. 제가 뒤에서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행동만 보시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NYSE는요,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 그 ETF 옵션을 상장하고 거래를 허용하는 규칙 변경을 요청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비트코인 보유하는 모든 신탁에 대한 옵션 상장 및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칙 변경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제한이 승인되면 비트코인 신탁은 다른 원자재처럼 옵션 다 투자 가능해지는 거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블랙락도 이와 유사한 정책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 블랙락이 지금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을 다른 원자재, 이제 원자재는 그 여기 보시면 뭐 원유나 뭐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그 상품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지금 자유자재로 옵션을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이 미국의 모든 거래소들이 뭐 석유든 금, 밀, 보리 뭐 이런 것처럼 선물은 이미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CME에서 많이 거래를 합니다. 옵션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건요,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비트코인이 금, 은, 원유, 뭐 곡물처럼 커머디티, 그러니까 상품처럼 좀 자유롭게 거래를 허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건요, 사실 뉴욕의 증권거래소, 블랙락, 뭐 CBOE 뭐 이런 데들이 결국 엄청난 수수료, 운영 수수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얘기거든요. 막대한 새로운 시장, 지금까지 없었던 시장이 열렸는데요. 선물은 원래 있었고요. 현물이 ETF 얼마 전 승인이 됐죠. 이제는 옵션은요, 사실 다 파생 상품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현물을 기반으로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파생 상품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일 전에 코인 가격 상승하는데 이것 때문이냐? 이것이 뭐였냐? 누군가 이더리움을 매일 10수만 개를 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계속 26,000개, 27,000개, 3만 개, 3만 1,000개, 3만 3,000개, 3만 4,000개씩 사죠. 이게 지금 왼쪽으로 올수록 왜 수량이 줄어들까요? 말씀드렸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100억 원 정도로 계속 이더리움을 그냥 전량 매수합니다.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34,000개씩 샀다가 지금은 26,000개밖에 못 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것은 코인베이스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만 해당합니다. 근데 전체 그 글로벌 전 세계 거래소를 합치면 이더리움 훨씬 더 많이 실은 사고 있습니다. 뭘 샀다고요? 이더리움을 현물로 사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중국계 거래소도요. 사실 바이낸스 뭐 많지 않습니까? OKX도 있고요. 저스틴 선으로 추정되는 주소는 10분 만에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 18,000개를 그냥 샀습니다. 팩트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의견, 뭐 누가 뭐라 하더라 보다는요. 글로벌 큰 손들이 뭘 삽니까?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정 거래, 뭐 제가 볼 때 이 금액으로 봐서는 상어 정도 되겠네요. 특정 개인이 3일간 이더리움 약 40억 원을 매수했다. 근데 이더리움을 10,000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특정 거래, 8시간 전에 22,000개 추매를 했는데 2월 8일부터 한번 해보니까 이게 16만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금액으로 하면요, 지금 6천억이 넘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개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뭐 6천억 원을 넘게 쓴다. 근데 이더리움을 지금 그 포드가 뭐 이게 증권이다 또 누가 뭐 업그레이드 해봤자 별거 없을 것이다 ETF 승인 확률 뭐 50%도 안 될 것이다 뭐 뭐라고 할 겁니다. 근데 데이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누군가 사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파이어족 중에 한 명, 우리나라에 뭐 잘 알려진 분이죠. 강황국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 쪽을 하는데요.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나라면 이더리움 사겠다. 이게 지금 3개월 전의 영상이거든요. 3개월 전에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냄새를 맡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했는데 그럼 비트코인 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더리움 사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주변에서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 막 포모가 불고 있으십니까? 주변에 뭐 지인분이나 직장 동료 나 볼 땐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기관들이나 소위 선수들은 이더리움을 포모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길게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4일 테더의 CEO가 트론 기반에서 10억 달러의 테더를 지금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 작년 11월 달에 지금 10억, 그러니까 10억 그 달러면요. 우리 돈 1조 3천억이 넘는 큰 돈이죠. 그거를 작년 10월과 11월에 걸쳐서 한번 재고 보충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코인 가격 매우 크게 상승을 했었죠. 저는 이것을 지금 또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요. 저는 당분간, 이게 당분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크립토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테더에서 돈 찍어내면 보통은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저의 어떤 증거죠. 그 아발랩스, 여기 아발란체가요. 블록체인이 중단됐습니다. 그 솔라나도 저번에 이제 다운이 됐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이 이렇게 셧다운이 돼서요. 아발란체 가격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 3.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른 코인들도 다 3%에서 5%, 6%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발란체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블록체인이 셧다운 됐다고 해서 아발란체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뭐 더군다나 최근에 리플이 1,500억 원이나 해킹이 됐었고요. 뭐 솔라나 아발란체 셧다운 돼도 가격의 영향이요. 사실상 이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의 심리가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하지 않나. 진짜 하락장에서 이런 이슈 발생하면요. 덤핑이 엄청날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진 않죠. 제가 이건 그 지난번 영상에서 폴리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한 가지 정도는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폴리곤이 지난 1년간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가 좀 떨어졌다. 사실요, 댕쿤 업그레이드로부터 이점을 얻는데 큰 그 혜택은요,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 수수료가 절감되는 것은 이 두 개에서 좀 더 혜택이 큽니다. 근데 이제 그 폴리곤도 받긴 받지만 상대적으로 아비트럼 옵티미즘에 좀 더 그 영향이 간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 비용이 아무래도 옵티미즘에 좀 더 감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폴리곤의 전 대표가요, 옵티미즘으로 옮겼다. 뭐 이거 사실 다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폴리곤이 조금 고평가가 아니냐, 이런 분석가도 있습니다. 이게 24시간 그 디파이 거래량으로 보면 아비트럼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L이라고 하죠. 이거 제가 디파이 라마라고 하는 사이트 가서 현재 시간 그 자료인데요. 아비트럼이 여기에서도 압도적으로 TVL, 디파이에서 많이 쓰입니다. 폴리곤과 옵티미즘 비슷한 수준인데요. 폴리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아비트럼이다. 폴리곤은 조금 이제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폴리곤 대비해서 옵티미즘과 아비트럼, 특히 아비트럼이요. 시장에 아직 안 풀린 토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걸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쓰고 이점이 많고 댕큰 업그레이드로 혜택을 받을 게 아비트럼인데 토크노믹스에서는 가장 불리한 것도 아비트럼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매일 100만 개가 나오는 옵티미즘에 보다 사실은 아비트럼이 뭐 매달 그러니까 1억 2천만 개씩 코인을 쏟아낸다는 건 사실 엄청난 양이거든요. 결국에 디파이에서 뭐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의 파죽짓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댕큰 업그레이드까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토크노믹스를 말씀을 드렸음에도 공급량 폭탄이 나와도 수요가 이것보다 더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뭐 너무 저번에 그 안 좋은 말만 했던 것 같아서요.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있죠.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비트럼과 옵티미즘 그 외에 뭐 스타크넷이다, 멘틀이다, 레이어 2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뭐 어느 정도 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송을 보시고 아티클 뉴스도 보시면서 자기만의 견해로 어려운 투자 결정을 하셔야겠죠.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좋은 코인 소개해 주는 거 좋은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뭐 올라 있을 때 막 그냥 가가지고 포모에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긴 호흡 대신에요. 이 호흡이 짧으면 짧을수록 저는 사실 단언을 하거든요. 실패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소액씩 뭐 조금 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위 말하는 큰 금액으로 대량 매수를 할 때는요. 모든 코인이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코인, 그러니까 업비트 창 딱 보시면요. 모든 코인의 마이너스가 두 자릿수인 경우가 1년에 제가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기다렸다가 분할로 매수하는 사람이요. 저는 실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이성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 두 자릿수 폭락이 나오면 대부분 또 도망칠 겁니다. 반대로요. 지금 뭐 엔비디아 열풍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대폭등이 나온다. 대부분 또 연끌을 할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이제 특정 알트코인을 아마 사겠죠. 결국은요. 큰 성공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 또 2%에서 3%에 불과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투자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고요. 끝까지 지금 뭐 이렇게 미실현 이익 말고요. 실제 코인을 다 팔고 내 계좌로 은행 계좌로 뺄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데일리 호들의 그 애널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렉트 캐피털.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반감기 전에 랠리가 최근에 시작을 했다. 근데 반감기 전 조정은 지금 몇 주가 조금 남았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 반감기를 한번 내가 봤더니 한 2, 3주 지금부터 상승이 가능해. 근데 그 상승 끝나고 좀 이렇게 하락이 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통상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더라. 근데 이거를 뭐 전 무조건 맞다라고 보지는 않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 조정이 나오면 땡큐죠. 조정 나오면 좀 사면 되니까요. 비트코인이 15, 20%면 다른 알트코인은 30%, 40%, 50%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안 나오면 그냥 가격이 오르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좋은 거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어깨에 좀 힘 좀 빼고 투자를 하시면서 내년까지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본인들 그 이더리움 ETF도 신청해놨지 않습니까? ETF를 뱅쿤 업그레이드, 뭐 이더리움 현물 ETF 등으로 지금 이더리움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좀 설레발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뭐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예정이 돼 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1등 공시는요. 블랙락이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이 법원에서 SEC와의 판결에서 이건 부분 승소가 아니라 그냥 승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ETF 승인 더 딜레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근거가 뭐였습니까? 법원에서 SEC에게 야 너희들 왜 선물 ETF는 승인하고 현물은 왜 차별해? 이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작년 10월 달에 이더리움 선물 ETF 이미 승인돼서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레이스케일만 소송을 할까요? 다른 회사들 이미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코인 투자가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크게 이익을 보겠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패할 가능성이 전 높아진다고 봅니다. 반면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진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이더 딥 떨어질 때마다 사시고 그냥 보유를 하시면요. 저는 98% 이상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하이사이클 톱 그 비트코인 지표거든요. 이 두 개 선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탑을 찍었던 꽤나 정확했던 그 지표 중 하나거든요. 이것과 동시에 인간 지표, 소위 이제 주변에서 돈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나왔다. 누가 퇴사했다, 집을 샀다, 뭐 외제차를 바꿨다,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그 인증샷들 나왔다. 그때 우리가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액
이렇게 털고 나올 수 있는 지표로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몇 년간 좀 참혹했던 22년의 하락장, 2019년도 물론 있었죠. 지금까지 견디셨던 분이라면요, 저는 큰 수익을 가져갈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힘든 날, 뭐 지금은 뭐 그런 때는 아니죠. 힘들 때 기억해 보실 것은 명확한 팩트죠. 올해 70개국 42억 명이 선거를 치릅니다. 전 도널드 트럼프 비트코인 반대론자마저도 옹호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마법, 선거의 기적이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BIS에서 IMF 똑같은 기관들입니다. 25년 전 세계 은행들에게 코인 2%만 사라. 자기 자본의 2%만 허용을 해줄게. 그리고 의무 공시하죠. 월가에서 코인 시장 장악이 제가 볼 때 거의 끝났습니다. 법 규제, 스테이블 코인부터 하나씩 통과. 올해 이제 다 될 겁니다. 반감기 다가오죠. ETF 이제 이더리움 차례가 되겠죠. 선진국들은 뭐 선거다 또 기득권의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코인을 끌어안고 있고요. 중남미,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거의 생존을 위해서 뭐 투자도 있겠습니다만 생존을 위해서 코인에 달려듭니다. 코인은요, 사실은 확정된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믿기보다는 직접 공부를 하시고 검증을 직접 하셔야죠.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지식이 되고 자기의 자산이 됩니다. 저는 24년도가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이 모두 가능한 저는 정말 이런 기회 25년 큰 상승이 예상이 되거든요. 올해 하락은 정말 정말 귀한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봤을 때 특히 이제 리테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진정한 포머는요, 제가 볼 때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게 저는 24년 말일 수도 있고 25년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조금 뭐 애매하다, 지금 사기 좀 그렇죠.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종목을 미리 나만의, 그러니까 뭐 코인 30개 살 수는 없거든요. 뭐 40개, 50개, 뭐 자금이 한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종목을 선정을 하시고요. 자금까지 준비가 돼야죠. 그래야 떨어질 때 그 기회를 엄청난 기회를 잡으셔야죠. 이미 포머가 시작되면 늦습니다. 그땐 늦습니다. 구독자분들, 저는 우량 코인들 지금 뭐 물론 많이 사셨겠지만 조금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아니요. 지금 말고. 그럼 언제 사시면 될까요? 마지막 멘트는 뭐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이요 했던 말 중에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지만 저는 이 말이 가장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뭐 영어로 그냥 외워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Profit is made when you buy. Profit은 당신이 살 때 만들어진다. Not when you sell. 살 때가 아니라 살 때 이미 결정이 된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살아야 사실 결정이 되죠. 그만큼 이렇게 지금 재미없을 때 공부하고 종목에서 자금 준비해서 언제 산다? 폭락이 왔을 때 조금 찔끔찔끔 산다? No. 대량 매수죠. 폭락이 왔을 때 대량 매수를 하는 사람이 무조건 크게 이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전략이거든요. 이걸 뭐 가치 투자적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거 안전 마진을 확보한다. 맞는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싸게 사면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뭐 좀 애매합니다. 지금 사기도 그렇고 팔기도 애매하죠. 그냥 공부하시고요. 원화채굴 하셔서 저는 올해 큰 기회 온다고 봅니다. 좀 공부하셨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